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수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 심리를 알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은 타 육신과 생화 극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사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육신의 작용을 그 해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 다른 겁제의 해석인데요. 연월일시에 담긴 정보를 먼저 살펴볼게요. 연간에 있는 정보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첫인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 사주의 주인과 또 국가와의 관계, 나는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나보다 큰 사회, 내가 일하는 직업적 혹은 나를 둘러싼 환경보다 더 큰 사회와의 관계를 우린 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지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집안의 내력, 또 집안 조상의 내력,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집안의 문화, 가문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월간에 있는 정보로는 월간은 사회적인 관계망으로 대표적인 사회 활동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간은 직업화되어서 직업성을 좀 더 드러내는 곳이죠. 자, 월지에 이 월지는 부모, 내가 자라난 환경,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또 나의 직업성,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성입니다. 사회, 환경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나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자, 연지를 통해서 일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간, 현재의 상태를 볼 수 있죠. 또 나의 개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나의 신체 상태, 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죠. 자, 시간, 나의 말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 생활의 결혼의 끝은 어떻게 될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은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나의 취미 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월간이 직업성을 나타낸다면 시간은 나의 개인적인 취미생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간은 동하다고 해서 기운이 이렇게 꼭 이 자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지지의 시지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깊은 곳에 있는 자기도 자기를 알 수 없는 욕망, 감추어진 욕망, 그리고 나의 마음속, 그래서 비밀 공간이라고 하죠.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녀궁이어서 자녀의 상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월일시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 겁제를 해석하러 가봅니다. 자, 우선 겁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일간과 서로 다른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은 다릅니다. 음양은 다르고 오행은 같다. 자, 겁제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 재화를 겁탈하다 라는 의미를 띠기 때문에
또 흉신 길신할 때는 흉신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나의 이 숨겨져 있어야 하는 정제를 겁제라고 하는 것이 탈환한다고 해서 가장 흉신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겁제 하나만 있으면, 사주에 겁제 하나만 있으면 벌벌 떱니다. 그리고 특히 사주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특히 점쟁이들은 겁제 하나만 가지고 아주 혹세무민하죠.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이 겁제는 또 정관, 재생관 받은 정관이 있으면 끄떡 없습니다. 물론 겁제로 인한 정제가 있고 난 다음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간과 다른 사람이에요. 겁제라고 하는 것은 재를 빼앗는다. 그리고 일간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일간과 다른 부류의 사람. 내가 만약 부자라면 겁제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관에 비해서 정관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겁제는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관은 성 안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면 겁제는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노동자, 해외 노동자도 겁제에 속하겠죠. 우리 해외에서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또 이렇게 부류가 다르죠. 또 이러한 겁제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그래서 외국인으로 칭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겁제는요, 정제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정제라고 하는 나의 영역, 나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 경쟁심이 있습니다. 겁제가 있는 사람은요, 경쟁심이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만심도 있고, 또 경쟁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경쟁에 이길 수가 없으면 열등감도 아주 커지겠죠. 때로는 이 경쟁심이요, 정관이 있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정관이 없어버리면요, 이제 경쟁하다 지쳐서 자유를 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겁제는요, 관이 있으면 경쟁을 하고, 관이 없으면 경쟁에서 져서 이제 소심해지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이 가장 소중한 정제, 이 재산을 탈제하기 때문에 이 정제가 일지에 있는 정제가 가장 이 겁제에 민감하겠죠. 자, 이러한 겁제를 한마디로 재를 빼앗음. 그런데 겁제가 나의 재만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고요, 겁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손재가 있을 수 있고, 실패, 낭비, 또 지출, 그래서 또 이 손재, 이런 실패로 인해서 패망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채권, 채무, 또 고통. 그리고 겁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그렇게 겉과 속이 다름을 얘기하고, 또 굉장히 잔인할 수 있고요, 또 질투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겁제가 있으면 자립심, 경쟁심, 그리고 독립, 또 자존심도 있고 기백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겁제가 드러날까요?
내 사주의 겁재는 과연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부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겁재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지의 겁재는요, 또 상황이 다르죠. 월지가 일간과 다른 이 음양으로 일간과 같은 오행, 예를 들면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났다 하면 이 5월이 월지가 이제 겁재가 되는 것이죠. 이 월겁은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상대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다스려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의 겁재와 또 천간의 겁재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천간의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정관이 있어서 그 겁재를 또 다스려 줘야 되지만, 월지의 겁재는요, 편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인격이라고 하죠. 편관이 있으면 양인격이 되죠. 그래서 조직을 결성하고 헌신적으로 행동하고 약자가 받는 그런 고통을 넘기지 못하고 그런 고통받는 모습을 또 보고 우리가 의협심으로 그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겁재입니다. 겁재가 연천간에 있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첫인상은 어떨까요? 겁재가 있다, 이 연천간에. 그러면 전혀 다른, 나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여기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잘 친하고 또 오픈 마인드로 어느 곳에서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도 융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노출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계층과 소통도 잘 하고 또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겠죠.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다, 여기 겁재가 있으면. 그래서 특히 연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정말 이 연천간을 연천간에는 월간이나 연천간은 사실은 관이 있어야지 더 좋겠죠. 겁재가 있는 것보다. 어쩌면 연간은 최고의 국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겁재가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겁재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이 겁재를 만약에 다스리게 된다면 참 이것도 어찌 보면 학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의 첫인상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경쟁심이 강하다. 내가 국가적인 향방에서도 어떤 큰 사회 조직에서 어떤 겁재라고 하는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자, 연지에 겁재가 있다면 이 연지의 겁재는 이미 망한 가문이다. 실패를 경험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 영향력이 없는 소외된 집안이다. 하지만 망한 뒤에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겁재가 관을 가지고 있을 때죠. 망한 뒤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관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안타깝죠. 이 자리에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서 정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조상에게서 받은 게 없잖아요. 망한 가문이잖아요. 과거에 한 번은 망했다.
뭐 한 번도 망하지 않았던 가문은 없을 수도 있지만요. 자, 월간입니다. 월간에 이 겁재가 있다면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월간에 겁재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해타산적이고요, 욕심이 많고요, 타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직업 활동이 타인을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좌충우돌하고요, 부딪힘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잘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관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타인과 정관이 있어야 잘 타협할 수 있고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겁재들은요, 정관이 없으면 잘 타협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상대를 쳐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겁재가 월지에 있다면 정말 많은 무리, 집단으로 그 무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 또 내가 힘을 얻을 때 사람이 많아야, 내 주변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월지의 겁재입니다. 부하를 이끌고 또 무리지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혼자서 다니면요, 힘이 약해요.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신의 존재감을 무리지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편관이 있으면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무리를 구하는데,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들을 장수라고 했죠. 뭐 이순신과 같은 장수, 뭐 변방을 지키는 사람, 뭐 과거에 그렇게 한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한 가문을 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양인의 편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양인격들은요, 일단 겁재라고 하는 외부의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 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외부 사람이에요. 자, 타인의 소유와 그 영역에 대해서 또 인정해주는, 나의 소유도 인정하고 또 타인의 소유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일지입니다. 일지의 편관, 일지에 겁재가 있었다. 그러면 일간의 근이 되죠. 물론 이렇게 어느 곳에 있거나 일간의 근이 되지만, 겁재로서의 일간의 근은 사실 독립심은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닥 또 일간에게 있어서 썩 좋은 근은 아니죠. 걸록으로 근이 되어 있어야지 훨씬 일간이 독립적인 데 있어서 자기 힘도 잘 더 발휘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일지에 겁재가 있다면 일단 경쟁심, 독립심, 이러한 자존심이 강하니까 또 멘탈도 강하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겁재라고 하는 것은 꼭 실패를 한 번씩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일간의 아래에 있는 겁재 역시도 꼭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의 그 개인적인 실패. 그래서 또 겉과 속이 달라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일간의 모습을 보지만 지지에서 보면 내 사람은, 내 가정에서는 겁재로 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르게 그렇게 사람들이 여길 수가 있죠. 또 이러한 겁재가 일지에 있는 개인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냉정하고 또 반면에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집착도 하고요. 또 상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아주 높습니다. 상대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또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이 자유잖아요. 특히 관이 없는 겁재는 겁재가 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지의 겁재는요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이 뭐 시간에 있다 하면 조금 더 이제 자신을 억제하겠죠. 만약 일지에 겁재가 있다면 또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부부와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통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에 겁재가 있다. 시간의 겁재는요, 말년에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미래에, 나의 미래니까 미래에 겁재가 있다. 미래에 내 재산을 조심해야 되죠. 나한테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만 남겨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궁이고, 자녀의 나의 미래가 이제 시간은 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상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나의 자녀는 늘 내게서 돈을 가져가는 자녀죠. 돈 빼먹는. 부모는 시간에 겁재가 있으면 돈을 찍어내야 되죠. 돈 찍어내는 부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또 많이 다투고 자식들이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에 겁재가 있으면. 그리고 또 재산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겁재로 자꾸 찬탈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투도 있을 것이다. 미래까지 나의 삶은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가 내몰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이 월간에나 이렇게 정관이 있어서 이 겁재를, 재생관한 정관이 겁재를 다스린다면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관이 없다면 좀 안쓰럽죠. 자,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지. 시지의 겁재라고 하는 것은, 시지의 겁재는요 원래 비밀이죠. 비밀. 시지는 원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나 겁재는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 탄로납니다. 자, 누가 자기 이야기를 가장 잘하냐? 겁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합니다. 겁재는 오픈마인드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만 뭐 겉이나 속이나 그냥 언제든지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게 또 겁재예요. 그래서 속이 겉이 되고 겉이 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속에 있는 말을 잘 담아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겁재입니다. 상관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바뀌고 또 막 그래서 말을 워낙 표현을 하고 거침없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비밀 없이 드러나지만, 겁재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 공간에 있어도, 이러한 은밀한 공간에 있어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겁재입니다. 겁재는 비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겁재들하고는 비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곳에서도 아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손실, 말년의 손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손실을 겪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했어도
정말 큰 묻지마 투자를 해서 크게 망하게 되거나 또 이 배신도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신도 잘 일어납니다. 특히 이 지지에 있는 시지에 있는 겁재는 더더욱 이게 배신감을 들게 만들죠. 저는 개수일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시고 저 또한 실패의 경험이 있고 또 이곳까지도 겁쟁이다 보니까 굉장히 배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또 꼭 그것만 그 글자 때문은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비밀을 감추고 있을 수가 없다. 다 드러난다. 그리고 배신도 막 거듭되더라.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 요청을 하고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다 받았으면 언제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았냐는 식으로 이제 탁 되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과거에 정말 10대, 20대 너무 많이 겪어서 저는 그냥 내가 베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험이거든요. 얼마나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이 말년에 여기에 겁재가 있는 것도요. 겁재가 이 자리에 하나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말년에 재물의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경험을 거치고서 이때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겁재는 정말 강한 멘탈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만 아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가녀지동으로 있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 또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겁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주 위치별 비견의 작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